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86번. 결정구조 가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두 물질에 힘을 가했을 때 변화를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가는 무슨 결합이죠? 그죠? 이온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금속 결합을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자, 가에 힘을 줬을 때는 쉽게 부서질 거고요. 나는 힘을 주게 되면 늘어나거나 펴지겠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가는 힘을 주게 되면 얘들이 한 칸씩 밀리게 될 거고, 한 칸씩 밀리게 되면 같은 전하끼리 만나니까 반발에 의해서 멀어지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요 층이 오른쪽으로 밀려갈 수 있어요. 그죠? 오른쪽으로 밀려가지만 뭐가 잡아주죠? 그죠? 자유전자가 밀려가도 잡아주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얇게 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겠죠. 자, 87번. 결합을 형성하는 두 원자 간의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른 전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어요. 그죠? 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금 뺏겼고 얘는 조금 잃었죠. 그죠? 그래서 부분적인 음전화와 부분적인 양전화로 표현이 되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뺏겼고 완전히 뺏어갔습니다. 자, 가 같은 결합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그죠?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극성 공유결합, 다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가다의 전하 분포를 나타낼 것으로 생성되는 물질. 자, Cl2는 무슨 결합을 하죠? 그죠? 같은 원자끼리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게 되고요. NaCl은 이온결합, HCl은 극성 공유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물질을 한번 찾아보면 2번이 되겠죠. H2는 같은 원자끼리니까 무극성, HCl은 극성 공유결합, NaCl은 이온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면 무조건 무슨 결합? 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88번. 물질을 생성하는 결합의 종류가 잘못 짝지어진 것. 자, Cl2는 같은 원자끼리니까 무극성 공유결합. HF는 비금속끼리의 결합이니까 극성 공유결합. LiBl은 금속하고 비금속이니까 이온결합. CH4는 무극성 공유결합. 아니죠. 다른 원자끼리 하는 공유결합은 무조건 뭐? 극성 공유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 삼아 전기음성도 값을 다 외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얼마? 2.1. 그 밑에 리튬은 1.0.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2주기에서 얼마씩 증가하죠? 0.5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린의 전기음성도는 4.0. 왼쪽에 있는 산소 3.5. 산소 3.5. 자, 질소는 3.0이 되겠고요. 플로린 밑에 있는 염소는 3.0. 밑에 있는 황은 2.5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탄소의 전기음성도가 얼마죠? 2.5죠. 그래서 황하고 탄소가 전기음성도 값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탄소하고 만약에 황이 공유결합을 했다. 하면 전기음성도가 같으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원자끼리는 무조건 뭐다? 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89번. 표는 AC의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전자배치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해당하는 원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수소. B는 전자가 몇 개 있죠? 6개 있으니까 탄소. 자, C 같은 경우에는 총 7개 있으니까 질소가 되겠죠. 자, 1번에 A2. H2를 얘기하는 거죠. 무극성 공유결합이고요. BA4, CH4예요. 그죠? 무극성 공유결합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죠. C하고 H 사이의 결합이 4개가 있는 거니까 전부 다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거죠. 그죠? 자, 3번에 C2에서 공유 전자쌍은 2개이다. 자, C2, N2니까 얘는 몇 중 결합을 하죠? 그렇죠. 3중 결합을 하게 됩니다. 4번에 결합의 극성은 A, B가 AC보다 크다. H하고 탄소하고 그리고 H하고 질소인데, 자, 극성, 결합의 극성은 뭐가 더 커야 되죠? 전기음성 차이가 뭐가 더 커야 됩니까? 그렇죠. H하고 N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더 커야겠죠.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Ca3, NH3에서 공유 전자쌍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소리인데 NH3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게 되겠죠. 자, 90번. 결합의 종류에 따른 전하의 분포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예요. 가는 무극성 공유결합, 나는 극성 공유결합, 다는 이온결합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의 결합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요. 2번에 가다를 구성하는 원자의 전기음성도를 부등호를 이용하여 비교하시오. 자, 전기음성도 값을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를 보면 수소끼리 결합했으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요. 나는 수소하고 염소가 결합해 있는데 뭐가 부분적인 음전하죠? 그죠? 염소가 부분적인 음전하니까 전기음성도가 전자쌍이 어디에 치우쳐져 있다? 염소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뭐가 더 크죠? 당연히 염소가 더 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염소가 더 크고요. 자, 이제 NA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NA하고 CL을 보니까 NA에 있는 전자가 완전히 CL한테 뺏겨갔죠.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뺏겨갔어요.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수소보다 나트륨의 전기음성도가 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1번. 다음 중 결합의 극성이 가장 큰 분자는?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수치를 외우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건 H하고 그리고 17쪽 원소가 나와 있죠. 17쪽 원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자, 전기음성도는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요. 같은 쪽에서는 위로 올라가면 증가하게 되니까, 자, F의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다라고 했죠. 그럼 H는 동일한데 여기 17쪽만 바뀌는 거니까 뭐하고 뭐의 결합이 제일 극성이 크죠? 그죠? H하고 F의 결합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제일 크겠죠. 그럼 전기음성도 차이가 제일 크다는 소리가 바로 곧 극성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2번. 원자 사이에 단일 결합을 하는 분자 가와 나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같은 원자끼리 했으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자, 여기에서 전기음성도가 뭐가 큰지 비교를 할 수가 있죠. A가 B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다라는 사실을 부분 전화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가에서 원자 사이의 결합은 무극성 공유 결합이고요. 나에서 공유 전자쌍은 A 쪽으로 치우쳐져 있겠죠. 부분적인 음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디귿에 전기음성도의 크기는 당연히 A가 B보다 크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93번. 수소가 포함된 세 가지 분자에서 원자 간 전기음성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X부터 Z는 각각 요 세 개 중 하나이다. 자,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게 H하고 F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이 H하고 CL, 그 다음이 H하고 X는 H라는 소리겠죠. 그죠?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으니까. 자, HX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같은 원자끼리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고요. 이번에 HY에서 Y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자, 0.9 차이가 난다. CL이 0.9만큼 더 크다라는 소리죠. 더 크니까 가운데 있는 전자쌍이 염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겠죠. 그죠? 치우쳐져 있으니까 얘는 부분적인 음전하,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에 비금 속성이 가장 큰 원소는 Z이다. 자, F가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죠. 자, 우리 주기성을 한 번 더 볼게요. 주기율 표상에서 비금 속성은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전기 음성도도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죠. 그죠? 전기 음성도하고 비금속성의 경향성이 서로 같죠. 그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큰 게 곧 비금속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거고요. 94번 볼게요. 1, 2주기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 AD의 원자가 전자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분명히 1, 2주기라고 했습니다. 1, 2주기. 그리고 비금속이라고 했죠. 그럼 A는 뭐죠? A. 수소가 되겠죠. 수소. 리튬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B는 뭐예요? 붕소. C는 질소. D는 산소가 되겠죠. 자, 반드시 기호로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기호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기억에 A와 D가 결합한 화합물에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같다. 그럼 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루이스 전자 잠식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자, A하고 D가 결합하면 H2O가 될 거고요. 자,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한 쌍을 공유하고 있고, 산소 같은 경우에 결합을 두 쌍하면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겠죠. 그러면 공유가 두 쌍, 비공유가 두 쌍. 그래서 수는 같고요. B와 C가 결합할 수 있는 플로린의 원자의 수는 같다. B는 플로린하고 몇 개로 결합하겠죠? 자, 결합할 수 있는 수는 뭐에 따라간다? 홀 전자수를 따라간다. 그럼 B는 홀 전자수가 3개고요. D도 마찬가지로 홀 전자수가 3개죠. 그죠? 그래서 같은 수의 플로린과 결합할 겁니다. 자, 디귿에 A와 D는 모두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가 존재한다. 한번 볼게요. H2는 존재하나요? 하고요. N2는 존재합니까? 하죠. O2는 존재할까요? 합니다. 근데 B2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B2는 결합을 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95번. 그림은 물 분자와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첫 번째로 물이 생성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이 물에다가 하이드로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나 같은 경우에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수소 양이온이라는 소리는 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전자가 없어요. 전자가 없는데 공유 결합을 여기에 형성을 하죠. 그러면 여기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은 누가 전부 다 제공한 거죠? 여기 있는 산소가 전부 다 제공한 거예요.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같이 쓰자고 여기에 공유하는 거죠. 그죠? 원래는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가처럼 각 원자의 전자를 같은 수만큼 내어놓고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게 원칙인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전자쌍을 제공하는 형태의 공유 결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결합을 뭐라 부른다고요?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배위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참고 삼아 이 배위 결합에 의해서 산하고 염기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원래 화원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화투로 넘어갔어요. 누구의 산염기냐면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가 이 배위 결합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루이스의 산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중에 세특 적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이 배위 결합과 루이스의 산염기의 정의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죠? 기억에 H2O의 모든 원자는 같은 종류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자, H2O 한번 볼게요. 가에서 여기에서 같은 종류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산소는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가지죠? 결합을 했으니까. 산소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질 거고요. 수소는 뭐의 전자 배치를 가져요? 그죠?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죠. 서로 다른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 H3O 플러스에서 공유 전자쌍이 두 쌍 존재한다. 두 개 존재한다. 자, 공유 전자쌍 한 쌍, 두 쌍, 세 쌍이 존재하죠. 그래서 세 쌍이 존재하게 될 거고요. 디귿에 H2O가 가지는 비공유 전자쌍 수는 H3O보다 많다. 자,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고요. H3O 플러스에서는 한 쌍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공유 전자쌍은 여기에서는 친절하게 표현을 해줬는데 표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결합을 형성했을 때 공유가 몇 쌍인지 비공유가 몇 쌍인지 반드시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